동물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아 사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계속해서 인간 세상으로 환생해 돌아옵니다. 물론 이성이 아닌 감성에 기초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천사와 나눈 대화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화 상대는 릴리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진갈색 고양이였지요. 그 얼굴을 사진 속에서 본 순간 곧 인간 엄마가 느끼는 상실감이 감지되면서 심장을 관통해 화물열차가 노도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인 론다가 고양이 사진을 보내왔을 때는 릴리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지요. 그때 귓전에 음악 소리가 가만히 와 닿았습니다. 돈 헨리의 노래였지요. 제목은 문제의 본질.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 배우지만 때로는 너무 보고 싶은 걸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지만 우리 몸은 약해지고 장작불에 재도 흩어져 결국 그것은 용서하는 것. 용서. 이 노래가 마음 안에서 청명하게 울려 퍼졌고 용서란 단어는 놀라우리만치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회한의 감정에 맥없이 빠져들면서 이윽고 끔찍한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지상에 남겨진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비난이요. 릴리의 죽음에 대한 영상을 받아들이는 동안 뒷목에 강한 충격타가 가해져서 자칫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곧이어 절대 잊을 수 없는 구절 하나가 날아들면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릴리는 계속해서 단어들과 함께 그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림, 색깔. 엄마한테 두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전해주세요. 이 메시지 역시 또렷한 영상과 함께 날아왔습니다. 릴리는 높이 솟구친 무지개가 시공간을 가로질러 이승에 스며들어와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만드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나 선명하고 생생한지 곧 릴리가 엄마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저는 해석을 했지요. 이 말에 론다는 깜짝 놀라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비밀 얘기는 론다가 직접 털어놓는 게 좋겠어요. 론다가 직접 쓴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면서 간절히 답을 구하고 있는 나로서는 내 얘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군요. 오늘 직장에 차를 몰고 가다가 불현듯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가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란 깨달음이었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병든 업둥이 새끼 고양이 3마리를 4주 무렵에 내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누군가 내가 일하는 동물병원에 버린 거지요. 사실 몇 달 전 노쇠한 고양이 샘을 잃은 차라 남편과 더 이상은 야옹이를 품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었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업둥이들을 집에 데려오고 말았네요. 대신 남편에겐 건강해지면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겠다고 다짐해 두었습니다. 새 녀석 중 몸집이 가장 작고 꼬리가 없다시피 한 크림색 암고양이가 제일 몰골이 형편없고 몸도 골골했습니다. 털도 비루하리만치 듬성듬성했지요. 아랫배 쪽은 민둥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곧 녀석은 내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새 집에 입양 가면 이름을 얻을 거라 생각해서 따로 이름을 짓진 않았어요.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녀석들 중 누구를 가장 먼저 입양 보낼까? 그 결정을 내리기가 점차 어려워지더군요. 그때 녀석들에게 딱 맞는 이름이 문득 떠올랐어요. 막내 녀석까지 모두 이름을 붙여주곤 모두들 내 곁에서 안식을 찾았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찰리, 샤이, 릴리. 막내를 릴리라고 지은 건 언젠가 아름다운 백조로 변할 미운 오리 새끼였기 때문이지요. 하루가 다르게 녀석의 미모가 살아났거든요.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자그마한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모두 특별한 존재였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단연 릴리였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녀석들을 내 직장인 동물병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손님들은 새끼 고양이들을 보고 좋아라 했는데 그중 단연 스타는 릴리였습니다. 종종 녀석은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듯 사람들 무릎 위에 올라앉곤 했습니다. 이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차례군요. 어느 날 자넷이라는 여자 손님이 몇 달 전 구한 암컷 로트와일러 종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린 접수대 근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그동안 그녀의 딸은 반려견을 이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난 그 모습에 별반 신경 쓰지 않았지요. 병원에서 늘 보이는 게 반려견들이니까요. 그 개는 접수대 뒤로 와서는 릴리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의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릴리가 개를 향해 가르랑 거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그러자 미처 저지할 틈도 없이 사나운 경찰견이 릴리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개가 릴리를 입에 물고 헝겊인형인양 이리저리 흔들어댄 모습만 기억나네요. 기겁한 자넷은 자신의 개를 향해 어서 고양이를 놔주라고 미친 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난 개의 주둥이를 열어 릴리를 빼내려고 용을 썼지만 녀석의 턱의 힘은 예상외로 셌습니다. 난 혼이 나간 채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가가 죽어요. 제발 제발 그만둬. 릴리한테 그러지 마. 그때 걔가 릴리를 놓아주면서 나는 잽싸게 고양이를 손에 받아 안았습니다. 자넷은 재빨리 걔를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릴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내부 출혈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릴리의 호흡이 급변했습니다. 호흡이 가빠 헐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야 할 형국이었지요. 부랴부랴 릴리를 안고 병원 문을 나서려는데 자넷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말아요. 여긴 내가 정리할 테니까요. 치료비도 내드릴게요. 응급실로 미친 듯 달려가는 동안 내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아가만 구해주신다면 뭐든 하겠다고 신께 약속했습니다. 영원 같은 순간이 지난 후 드디어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사들이 릴리의 상태를 확인하곤 진통제를 놔주고 엑스레이를 찍고 링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릴리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병원에 한동안 입원시켜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엔 녀석을 홀로 병원에 놔둬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무기력감이 사정없이 엄습했습니다. 녀석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 귀여운 얼굴을 다신 보지 못하고 호흡을 냄새 맡지 못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폭주기관차처럼 마구 두들겨댔습니다. 다음날 응급의사들 말이 릴리가 퇴원할 만큼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자넷은 손수 병원에 찾아와 진료비를 계산했습니다. 릴리가 나오길 기다리는 우리 모습은 마치 애간장 타는 엄마들 같았지요. 드디어 녀석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난 너무나 행복해서 품에 꼭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릴리는 꽤나 아파했지만 조용한 것 빼고는 평소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을 때도 기분 좋은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잘못됐다는 게 감지됐습니다. 릴리에게 달려가 보니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녀석이 곧 숨이 넘어갈 듯 힘겹게 헐떡거리면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잇몸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지요. 오, 다시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나는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옷을 껴입고 릴리를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딘가에 급히 가야 할 때는 왜 이리도 시간이 굼벵이같이 지나가는지. 차를 타고 달려가는 동안 녀석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릴리가 숨을 꼴딱거리면서 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죽음을 맞으면서 그 여린 몸뚱이는 바르르 떨렸고 다리는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뒤 릴리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가가 죽었습니다. 내 귀여운 천사 릴리는 진짜 새끼 고양이 천사가 된 겁니다. 그 작은 몸뚱이를 안고 차로 돌아가는 동안 내 안에 솟구쳐 오르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릴리를 무릎에 안은 나를 대신해서 남편이 차문을 닫아주었을 때 결국 참지 못하고 미친 듯 울부짖었습니다. 저 깊은 곳 어디선가 고통의 덩어리가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너무도 깊고 생생한 상실감에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릴리의 머리와 앙증맞은 발을 쓰다듬어 주는데도 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선 녀석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얼굴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릴리가 가르랑거린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천사의 몸을 갖게 된 것이 행복해서 그런 소리를 냈나 봅니다. 나는 작별 인사를 마친 뒤에 천으로 시신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의 죽은 몸뚱이처럼 활기를 잃은 채 시체처럼 침실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몇 시간 남아있다는 걸, 회복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내일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릴리야? 왜 그 개를 신경 써서 보지 못한 거야? 왜 더 빨리 릴리에게 달려가지 않은 거야? 왜 그 개한테서 떼어놓지 못한 거야? 왜 수의사는 릴리를 고치지 못한 거야? 제때 병원에만 데려갔어도 의사들이 나는 이 고통을 멈출 수 있게 답을 달라고 내내 기도를 올렸습니다. 잔넷이 며칠 후에 날 찾아왔습니다. 우린 서로 껴안고서 한바탕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 다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뭔가가 생겨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정이었지요. 분노와 유감스러움 대신 사랑과 연민이 생겨난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가 재능이 아주 뛰어난 예술가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서 릴리의 초상화를 그려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기꺼이 수락하더군요. 그녀는 내가 건네준 릴리의 사진을 받고 나서 며칠 뒤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받아든 순간 난 그만 감탄사를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쩜 이리도 아름다울 수가. 자넷은 완벽하게 릴리를 재현해낸 것이었죠. 사랑의 원이 비로소 완성된 거라 믿어요. 새 친구 자넷의 사랑을 통해 릴리가 내게 돌아온 거라고요. 오래전 아멜리아의 책을 사서 한 구석에 잠재웠다가 릴리가 죽은 날 아침에 펴보기 시작했어요. 단숨에 끝까지 읽어 내려갔어요. 곧 아멜리아에게 릴리 사진과 더불어 궁금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아멜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죽음을 맞는 순간에 목덜미에 받은 강한 충격을 묘사해줘서 그녀가 릴리와 접속에 성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녀석은 저 세상에서 소울메이트 고양이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더군요. 내 친정 엄마와 언니, 남편 이름도 다 알고 있더랍니다. 아멜리아는 마치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양 릴리의 오빠인 찰리에게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릴리가 그림과 색깔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로 봐서 내가 그림 그리길 원하는 것 같다고 아멜리아가 말하더군요. 나는 너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림엔 젬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릴리의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아멜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전해주세요. 친구 자넷이 그린 그림 얘기를 해주니 아멜리아가 그제서야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나는 그 말에 놀라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릴리는 자기 추상화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용서란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계속 들린다는 아멜리아의 말을 듣고 자넷과 그녀의 반려견을 지칭하는 것임을 곧 깨달았습니다. 나와 자넷이 친구가 되길, 비난이나 분노 따윈 흘려버리길 바랐던 거지요. 통화가 끝난 뒤에 몸은 지쳤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아멜리아 말에 따르면 릴리가 내 머리맡에서 자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녀석이 내 곁에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위로가 됐습니다. 이어진 며칠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한결 활기가 솟구치면서 뭔가 해야겠다는 목적의식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릴리가 이 힘겨운 교훈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릴리가 내 스승이라면 나는 뭘 배워야 할까? 조용히 내면으로 들어가 가만히 귀 기울여 봤지요. 마음속 안개가 말끔히 걷히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후 매주 명상과 치유법을 공부하면서 아멜리아 워크숍을 참석했습니다. 내 안의 우주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사실 늘 거기에 있었던 건데 아름다운 고양이가 내게 길을 일러준 것이었지요. 릴리는 죽음으로써 가장 귀한 선물을 남겨준 셈이었습니다. 비극이 날 강하게 몰아쳐 명료한 의식을 갖도록 해준 겁니다. 릴리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삶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기적은 비극에서 나온다. 사랑은 천국에서도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 동물병원에서 내가 배운 대화 기술과 치유법을 동물에게 적용시키면 어김없이 반응이 옵니다. 최근엔 노쇠한 고양이가 찾아왔는데 무척이나 불행해했습니다. 피를 뽑아 샘플을 연구소에 보내면서 고양이에게 우리가 뭘 왜 하려는지 텔레파시를 통해 알려주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검사에 응하더군요. 곧바로 차분해지면서 목덜미에 주사 바늘을 꽂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바늘로 피를 소량만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바꿔서
다시 꼽으려니까 고양이가 펄쩍 뛰어 달아나더군요. 그때 고양이로부터 성난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2번 꼽는다는 소린 안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란 뜻이었지요.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론다의 글입니다. 릴리의 죽음을 겪고 론다는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이 자기를 벌주는 거라고, 개들은 못 믿을 종자라고, 자기가 보살피는 동물들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다시는 그런 무한한 사랑을 쏟지 않겠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요. 릴리의 죽음에 대해 개 주인 자넷에게 원망을 표출하고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을 학대하고 마음과 직감과 성정의 문을 닫아 걸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바꾼 거지요. 그 결과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막고자 스스로를 닫아 걸고 벽장 속에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의식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은 거지요. 우린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과거에서부터 정보가 축적된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할 때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기억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되고 맙니다. 다른 이들의 부정적 생각을 흡수하거나 과거 실패에 기초해 나는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질 때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지요. 죽은 동물의 생각을 감지할 수 없다고 믿을 때 대혼란을 겪지요. 우린 새로운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깔기 전에 순수한 영혼을 발굴하고 어떤 심리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멜리아 킨케이드가 쓴 책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마음을 울리는 기적의 언어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